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해외로 출장 좀 다녀올게.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말했으면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게 분명하잖아. 자기야, 믿을 수 없어. 보통은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럽네. 아무튼 그 여행은 취소해. 뭐라고? 웃기지 마.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럼 뭐야? 어머니를 버릴 셈이야? 넌 항상 과장을 한다고. 그냥 조금 열나는 것뿐이니까 쉬면 괜찮아질 거 아니야. 제 이름은 이노우에 레이. 29살 전업주부예요. 남편이 세이지와 결혼해서 3년이 지나고 제 삶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 세이지의 집안은 엘리트 집안이고 아버지는 대기업 모니로봇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이지는 그 뒤를 잇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어요. 결혼했을 당시엔 엄청 힘들었어요. 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자립하기 위해 고조링 상태로 일을 했어요. 세이지와 만난 건 제가 당시에 일하고 있었던 레스토랑이었어요. 세이지가 한눈에 반해 밀어붙여와 사귀게 되었지만 세이지의 집안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이지의 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셨고 딸이 생기겠어 라며 매우 기뻐하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응? 그럼 뭐가 힘들었던 거냐고요? 아니, 엘리트 집안이잖아요. 결혼식은 엄청 화려했고 식장에 와준 하객들도 전부 엄청난 사람들 뿐이었어요. 연예인도 축하해주러 오기도 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힘들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고부 갈등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런 세이지의 어머니께서 작년에 치매를 진단받았어요. 게다가 대장암 진단까지 받아 장루라고 하는 인공항문을 차지 않으면 안 되게 되면서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잠깐 시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주 힘든 상태인 건 알고 있지? 물론이지. 나도 정기적으로 병문안을 가고 있잖아. 어제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와서 말이야. 최근에 다시 치매가 악화되어서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나 봐. 그랬구나. 다시 병문안을 가봐야겠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친구랑 헬퍼분이 도와줬는데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맡아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 뭐? 우리 집에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지금 해외 사업 때문에 바쁘시거든.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래. 의지할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간호하는 건 어떨까 해서. 물론 받아들이고 싶지만 나 간호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요양원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님은 간호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요즘 요양원은 직원들의 괴롭힘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늘었잖아. 아버지가 귀국해서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을 찾을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했어. 그렇구나. 그래, 아버님 말씀도 이해돼.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간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불안해. 물론 당신에게만 떠넘기지 않을 거야. 나도 최대한 협력할게. 우리 어머니를 도와줘. 그럼 괜찮지만 정말? 약속은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럼 퇴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절할게. 이렇게 우리의 간호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어머님 몸 좀 닦을게요. 항상 미안하네요.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어머님은 굉장히 쾌활하시고 미소가 멋진 분이셨다. 그런데 지금은 간호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항상 표정이 어두우시다. 밤에도 가위에 눌리시는 건지 굉장히 괴로워 보여서 상태를 보러 가면 항상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다녀왔어. 어머니 상태는 어때? 평소대로야. 좋은 의미로도 안 좋은 의미로도. 그렇구나. 아버지한테서 반년 내로는 한번 귀국할 거라는 연락이 왔어. 알았어. 그럼 난 좀 씻고 올게. 어머님을 그동안 잘 부탁해. 그래. 남편은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일이 끝나자마자 집안일을 도와주었지만 점점 퇴근이 늦어졌고 그 약속은 흐지부지 되었다. 다녀왔어. 당신 좀 있으면 자정인 거 알아?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심지어 연락 한 통도 없이.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일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님 간호가 힘들다는 거 알잖아. 당신도 좀 도와줘야지. 미안하다니까.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난 이래봬도 사장이니까 그건 이해해줘. 그렇긴 하지만 요즘 매일 이 시간에 오잖아. 나는 집안일을 당신이 분담해준다고 해서 어머님 간호를 하기로 한 거라고. 앞으로는 약속 지켜줘. 미안해.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매일 술 냄새도 나잖아. 이런 시간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세이지였지만 취한 탓인지 점점 귀찮다는 듯이 표정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아 진짜 시끄러워.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사장이 되면 거래처랑 회식도 늘어난다고. 이런 것도 일에 포함되는 거야. 하지만 괜히 사람 떠보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요즘 어머님이 계속 열이 나셔. 전보다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아들로서 그 태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그냥 열이 나는 것뿐이잖아. 당신은 걱정이 과하다고. 그런 아무튼 일이 일단락되면 간호도 도울 테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나는 간호를 도와주지 않는 불만보다도 어머님을 대하는 차가운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다. 열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신 데다 이 시국에 고열이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당연히도 담당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결과 그냥 열이 나는 것뿐 무슨 병에 걸린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일단은 집에서 상태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내 불만스러운 얼굴을 보고 세이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부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말도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세이지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니. 그걸 꿰뚫어보지 못한 나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세이지와 어머님의 문제는 별개다. 나는 나대로 상냥하게 대해주신 어머님에게 은혜를 갚고 있다. 세이지가 약속을 깨고 어머님에 대한 일을 다 나에게 떠넘기려고 해도 어머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라도 간호를 계속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허무하게도 어머님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괴롭다고요? 잠깐 체온 좀 잴게요. 그러자 무려 39.8도. 이런 고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다. 지금까지는 계속 37도에서 38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담당 의사도 40도를 넘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던 게 떠올랐다. 어떡하지?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나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구급차를 부르고 방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세이지 큰일이야. 갑자기 뭐야? 어머님이 괴로워하셔. 어머니가? 지금 열이 39.8도야. 의사 선생님이 40도를 넘으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하셨으니까 구급차가 도착하면 당신도 따라가줘. 내가? 그래. 당신 말고 누가 가겠어? 당신은 어머님의 아들이잖아. 미안, 그건 안 될 것 같다. 뭐? 무슨 말이야? 오늘은 휴일이잖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일은 없지만 지금부터 해외여행 좀 갔다 오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말 못 들었어. 말 안 했으니까. 말하면 또 뭐라 잔소리 할 거잖아. 최악이야. 말도 안 돼. 보통 그런 건 미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끄럽네. 아무튼 그 여행은 취소해. 뭐? 뭐라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그럼 뭐야? 어머니를 버릴 셈이야? 아니 전부터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거야? 그냥 열 나는 거니까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이참에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왜 일하는 내가 간호까지 해야 하는 거야? 뭐? 당신은 매일 집에서 집안일만 하잖아. 부모님 간호는 전업주부인 당신이 해. 돈을 대주는 건 나니까 내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알았어? 아무튼 다음 주에 귀국할 거야. 그럼 난 간다. 이렇게 나와 어머니의 앞을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지나가는 남편. 이때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사이좋은 부부로 지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겠지.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바로 나는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레이예요. 오랜만입니다. 레이 씨구나. 오랜만이야. 항상 내 아내 돌보는 걸 떠맡겨서 미안해. 그래서 무슨 일이야? 네, 사실은 지금 큰일이 났어요. 큰일? 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아케미가? 아내는 괜찮은 건가? 지금 구급차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열이 높으셔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예요. 며칠 전부터 계속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으셨어요. 세이지한테 아무것도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세이지는 아케미의 상태가 진정되고 있다고만. 그 바보, 아버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다. 아버님은 엄청난 애처가이시다. 어머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이 안 됐다. 저기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돌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물론이지. 당장 돌아가마. 아내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알려줘서 고마워, 레이 씨. 감사합니다. 병원 위치도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하나 더 직접 상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싶어요. 물론이지. 일단 도착하면 연락하마. 이렇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럼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해외에서 일부러 달려와 주신 아버님이었지만 그럴 수가. 아케미. 어머님은 마지막에 아버님을 부르고 계셨어요. 저와 세이즈는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아버님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 계셨어요. 아케미, 미안해. 내가 조금 더 곁에 있어줬다면 마지막 인사도 못하다니. 젠장. 아버님, 레이씨, 지금까지 아케미를 떠맡겨서 미안했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이지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중요한 때. 그 녀석은 아직 오지 않은 건가? 아버님, 그거 말인데요. 사실은 상담하고 싶다는 게 세이지에 관한 거였어요. 대체 뭐길래 그래? 나는 지금까지 세이지의 소행을 숨김없이 모두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태평하게 집에 돌아왔다. 레이 다녀왔어. 선물도 사왔어. 어서 와라. 아주 즐거웠나 보구나. 아버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뭐야, 그렇게 살벌한 얼굴로. 됐으니까 대답해. 네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다는 건 알고 있다. 그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야. 배단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 하와이라고? 네가 여행을 간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냐? 어머니 말이지. 열을 내렸어. 아버지도 레이도 그저 열 가지고 걱정이 심하다니까. 아버님, 제 말대로죠? 그래, 정말 미안하네 레이 씨. 에? 뭐야, 대체 뭔데? 네 엄마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뭐, 거짓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어제 장례식도 끝났어.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 걸 말해주지 않은 거야? 웃기지 마. 우린 계속 전화했다. 왜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 연락을 하지 않은 거냐? 이 멍청한 아들놈. 미안. 레이한테 온 전화는 또 잔소리겠지 싶어서 무시했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으면 받았을 거야. 그런 번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냐? 이 멍청한 놈! 옛날부터 세이지는 아버지만큼은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었는데 그 의미를 드디어 알았다. 나에게는 항상 상냥하셔서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아버님의 진짜 노성은 혼나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박력이 있었다. 울상이 돼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세이지에게 나도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저기 세이지, 여행은 누구랑 간 거야? 아니, 친구랑 갔다니까. 그거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고? 그래, 진짜야. 이건 믿어줘. 그냥 남사친이랑 하와이에 갔다 온 거야. 기분 전환한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뭐야, 그 반응은? 설마 너 또 바람 피웠다고 의심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 상황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무슨 말이야?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이건 뭐야? 이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왔잖아? 당신 몰래 조사를 부탁했거든. 친구한테 상담했더니 바로 흥신소를 소개시켜줬어. 정말 요즘은 조사하면 뭐든 알 수 있는 시대라니까. 무섭다, 무서워. 이거 말고도 실제로 찍은 영상도 있어. 지금 여기서 틀어줄 수도 있는데 어떡할래? 그건 좀 봐줘. 그럼 인정하는 거지? 바람 피웠다는 거. 이제 네가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자세를 보인다면 다시 생각해보려 했지만 이 지경에 와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그건 어려울 것 같구나. 아버지, 뭐야? 뭘 할 셈이야? 시끄럽다. 아들 행세하지 마라. 소중한 어머니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간호를 떠넘기는 그런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야. 너하고는 의절하겠다. 그럴 수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두 번 다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럼 잠시만 내 말을 좀.
저분은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놀러 나다닌 일주일 사이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너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안 돼! 대체 왜? 아무리 회장이라도 사적인 감정으로 사장을 해임하는 건 횡포야! 당연히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를 움직이는 건 문제지. 하지만 네 불량한 근무 태도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었다. 요즘은 특히 일을 대충 해서 사소한 실수가 늘고 있다고 들었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와 놓고 거래처 접대라고 짓거리기도 했지? 너 이 자식! 내가 여러 번 주의를 준 셈이었는데 부모라고 물게 굴었던 걸지는 모르겠군. 무엇보다 네가 출장에 가서 숙박한 호텔을 확인해보니 출장 같은 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군. 그건 이건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 그 손해배상도 청구하도록 하지. 거짓말이,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건. 그리고 네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때 나와 나눈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뭘 말하는 거야? 만약 대표이사 측 책임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위약금 1,001만엔을 지불한다 라는 거 말이다. 이건 네가 대표이사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계약이었는데 그걸 잊고 놀러 나다닐 줄은 몰랐다. 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참 없군. 아, 이 녀석 인생 끝났네.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세이지가 한심하게도 나에게 울며 매달려왔다. 레이, 너도 뭐라고 말 좀 해줘. 뭐? 아버지는 거지식하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해고한다고 해. 너라면 날 도와줄 거지? 그럼 아버지한테. 자, 이혼 신고서야. 너 농담이지? 너도 나를 버리는 거야? 당연하지. 어머님과 나를 버린 불륜남을 용서할 리가 없잖아. 물론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할 거야. 그럴 수가. 그렇게 됐으니 지금 당장 집을 나가라.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알았냐? 이렇게 정식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위자료는 세이지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 여자한테도 잔뜩 뜯어내줬다. 불륜 상대는 세이지가 대기업 사장이라 대신 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지만 사장에서는 이미 질렸으니까 그 여자도 지옥 같은 상황일 것이다. 게다가 회장님과 나눈 계약대로 위약금 1,001만엔도 지불해야 하는 세이지는 무일푼으로 전락했다. 일일 알바를 여러 개 겸임하면서 위자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도망칠 수 없도록 정기적으로 검은 옷을 입은 아버지의 부하들이 감시하고 있다. 세이지의 소유물 중 어딘가에 GPS를 심어두어 아무리 도망가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정말 생지옥 그 자체네. 게다가 아버님은 이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고 어머님 보험금의 일부를 나에게도 나눠주시며 일부러 사과까지 해주셨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태어난 건지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다. 하지만 정말 놀란 건 여기서부터다. 네? 임신이요? 네, 6달 정도 되었네요. 지금까지 몸이 안 좋다는 걸 못 느끼셨나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혼한 데다 싱글맘이 될 용기도 없다. 그래서 아버님께 상담하자. 그럼 레이 씨의 뱃속의 아이도 내 양자가 되는 건 어떤가? 나도 가족 없이 혼자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손주가 태어날 줄은 몰랐. 레이 씨가 괜찮다면 같이 살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나는 아버님 댁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고 다음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싱글맘이지만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일 없이 육아를 하고 있다. 간호를 아내에게 떠넘긴 쓰레기 남편을 버리고 사랑하는 내 아이와 사랑하는 아버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손에 넣었다.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돌아가신 내 부모님 그리고 어머님에게 손자를 보여주러 가는 게 지금 가장 기대되는 일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다. 성수기인 2월은 진짜 지옥이야. 뭐야? 유메... 언니? 제 이름은 마차시 유메. 25살 회사원입니다. 저에게는 18살 연상인 언니가 있어요. 사실 제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당시 18살로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 대학교 자퇴할게요. 뭐? 하지만 기껏 고생해서 들어간 대학인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라 유일한 가족인 동생이에요.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굳게 잡아줬던 언니의 손에 온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둘이서 힘을 합쳐서 살아왔어요. 거의 제가 언니에게 도움을 받는 거지만요.
언니는 초등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엄마가 된 것처럼 키워주었어요. 고등학교에 대학까지 보내줘서 요즘 취준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인 오키드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작았던 유매가 그런 대기업에 엄마랑 아빠도 분명 기뻐할 거야. 고마워.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이렇게 저는 언니의 곁을 떠나 무사히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연인이 생겼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저를 신경 쓰느라 연애를 할 여유도 없었을 테니 저는 그저 기뻤어요. 상대는 같은 나이에 회사 동료인 사이토 마스오 씨. 네가 유아가 어버 키웠다는 동생이구나. 유아를 닮아서 그런지 미인이네. 아니에요. 잠깐 남의 동생 꼬시지 말아줄래? 미안. 상냥하고 부침성이 좋은 마스오 씨를 보고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서 잘 됐다며 안심했어요. 저는 언니를 위해 최대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언니, 나 사실 계속 저금하고 있었어.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에는 내가 언니를 지킬 수 있도록. 유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대학을 자퇴하고 19년이나 키워줬잖아. 나도 언니한테 은혜 좀 갚게 해줘. 유매,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른끼리 무슨 일 생기면 너한테 기댈게. 그렇게 해줘. 결혼식이랑 신혼여행도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줘. 마수랑 얘기해볼게. 정말 고마워. 유매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줘서 난 정말 기뻐. 그리고 언니는 마수오 씨와 3년을 사귄 후 정식으로 약혼했어요. 1년 동거 후 결혼하기로 해서 저희 자매는 처음으로 따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제 서로 독립할 때가 왔네. 언니, 다시 한번 19년 동안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를 의지해줘. 우린 세상에서 단둘뿐인 가족이니까. 그래, 약속이야 유매. 이렇게 언니를 마수오 씨 곁으로 보냈어요. 언니! 이날만큼은 울지 않을 수도 맨정신으로 있을 수도 없어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행복해야 돼! 유매씨 너무 많이 마신다. 루란 씨는 이 마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스즈키 루란 씨, 회사 후배. 하지만 사실은 회장님의 동생이에요. 장래의 사장님을 돕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중이라고 해요. 루란 씨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11살 연상인 오빠 손에 자랐다는 비슷한 배경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친해졌어요. 우리 오빠는 나한테서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결혼해주면 진짜 다행이지. 유매씨도 언니가 행복해져서 기쁘지? 그건 그렇긴 하지만 자, 오늘은 원할 때까지 같이 마셔줄게. 소리 대박. 진짜 잘 마신다. 이렇게 루란 씨에게 위로받은 후 후련해진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언니와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유매 안녕. 마수오 씨, 오랜만이에요. 언니와의 생활은 어떤가요? 엄청 즐거워. 근데 사실은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네? 갑작스럽네요. 여행이라고 해도 금요일에 휴가를 내서 일요일에는 돌아오는 거라 그냥 가볍게 가는 거야. 와, 좋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가기로 한 곳에 좀 산속이라 데이터가 잘 안 터지니까 연락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알콩달콩한 두 분 방해는 안 할게요. 고마워. 선물 기대해. 동거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이 가장 즐거운 시기겠지. 기쁘다. 기쁘지만 쓸쓸해. 동생한테서 자립을 못했다는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그런 거로 마수오 씨 말대로는 아니지만 언니에게 연락하는 건 자중했어요. 저에게 그럴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요. 경리부는 지금 지옥 같은 2, 3월 성수기, 결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의 다망함은 다른 부서와 비교도 되지 않아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지만 2, 3월만은 야근을 개방하고 특별수당을 붙여줄 정도예요. 왜 여기서 소자를 들리는 거냐고? 선배! 잠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5분 더! 아니 10분만 더 기다려! 4, 5, 6, 3, 4, 2, 1, 9, 8, 7, 6, 1, 0, 9 어라? 이거 뭐라고 읽더라? 8 마치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매일 좀비가 되어가는 중이라 언니에게 연락할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 달력 날짜를 봤을 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헐, 벌써? 시간 뛰어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여행에 간다는 연락을 받은 게 어제 일 같았어요. 사실은 지금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야근 없이 퇴근하기로 한 상태인데 저는 내일이 야근 없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언니와 둘이서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라는 마음에 라인을 보내기로 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여행은 재밌었어? 나는 지금 성수기인 3월이라 지옥이야. 그래도 내일은 간만에 야근 없이 퇴근할 수 있어.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가자. 답장 기다릴게. 이렇게 라인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저도 라인 답장이 빠른 편도 아니고 재촉하는 건 좀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라인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다. 성수기인 2월은 진짜 지옥이야. 뭐야? 언니? 거기엔 변모한 모습의 언니가 있었어요. 옷은 엉망인데다 상처투성이었고 안색도 안 좋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니! 살려줘. 19년 동안 언니와 같이 지냈지만 언니가 SOS를 보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언니를 실어보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언니분은 영양실조에 걸리셨습니다. 영양실조요? 심지어 온몸에 긁힌 상처와 다박상까지 모두 일주일 전으로 생긴 새로운 상처들입니다. 그럴 수가... 이건 명백한 형사사건입니다. 언니분은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참고로 언니분께 남편이나 연인이 있을까요? 네. 약혼자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만일을 위해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언니분은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에 이 상태가 되신 거죠? 네.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설마... 약혼자분과 헤어진 후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태로 보아 오늘 생긴 것이 아닌 상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언니에게 그런 심한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일주일 전에 연락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굳이 연락한 것, 언니한테서 여행에 갈 거라는 연락이 오지 않은 것, 어제 라인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던 것, 이 모든 게 안 좋은 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직 잠에 들어 있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저는 일이 있어서 도저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곤란해진 저는 루란 씨에게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루란 씨, 밤늦게 죄송해요.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사실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는 루란 씨에게 언니가 폭행 사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범인 후보에 언니의 약혼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옮기자 두려움이 솟아올랐어요. 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니. 그 사실을 일주일이나 눈치채지 못한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어요. 지금 무슨 병원에 있어? 모니로봇 중앙병원이에요. 바로 갈게. 기다려.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루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 정말 루란 씨가 와주었어요. 루란 씨! 이제 괜찮아. 혼자서 힘들었지? 잘 견뎠어. 아무튼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당신이 지금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건 언니에 대한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일이... 괜찮아. 오빠가 이미 대처 중이야. 네? 지금 급하게 지인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리 담당자가 있는지 닥치는 대로 연락하고 있어. 오빠도 벌건 얼굴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일 같은 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라고 했다니까. 사장님! 그보다 유메 씨, 당신은 한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게 좋겠어. 왜요? 만에 하나 언니의 약혼자가 범인이라면 당신 집까지 언니를 찾으러 갈 게 틀림없어. 어쩌면 이미 근처에 있을지도. 그 약혼자에게 연락은 했어? 의사 선생님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현명한 조언이네. 그래도 상대한테서 연락이 오면 답장하는 게 좋아. 수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운다더니 정말 마수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약혼자야?
네. 유매, 늦은 시간에 미안해. 혹시 유아 거기 있어? 부끄럽게도 여행에서 좀 싸웠는데 집을 나가버렸어. 저자한테는 연락했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침착해. 성숙이라 바쁘고 회사에서 자면서 일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마수호 씨 안녕하세요. 사실은 지금 격리부가 지옥 같은 성수기라서 오늘은 회사에서 잘 예정이에요. 방금 라인 확인해봤는데 언니한테 연락 온 건 없었어요. 그렇구나. 바쁜데 미안해. 만약 유아한테 연락이 오면 알려줘. 가능하면 집에 돌아와달라고 말해주면 고맙겠어. 알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을까요? 잘했어. 자, 오늘은 이미 늦었고 면회 시간도 지났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정말 그래도 되나요? 우리 오빠가 데려오라고 했거든. 하느님, 부처님, 사장님. 이렇게 저는 루난 씨를 따라 사장님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빠 나왔어. 오, 어서 와 루란. 그리고 마차 아시씨도. 진짜 사장님이다. 아, 그런 반응은 또 처음 보네. 그치만 저 같은 평사원한테는 구름 위의 존재시니까요. 하긴 격리후에는 찾아간 적이 별로 없긴 하지.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 가볍게 아란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렇게는 못해요. 그보다 유매씨 씻고 올래? 오늘 많이 피곤하잖아. 정말 그래도 되나요? 씻고 오면 저녁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스즈키 남매의 대접을 받으며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란 씨는 그동안 여러모로 조사해 주셨는지 루란한테서 들었는데 언니분인 유아 씨와 약혼자가 근무하던 회사는 루키 유통 맞지? 네, 언니랑 마수호 씨 둘 다 영업직이에요. 우리 회사도 루키 유통과는 거래가 있으니 영업사원들도 물론 알고 있지. 영업부장에게 확인해봤는데 언니분은 일주일 전부터 회사를 쉬고 있대. 네? 참고로 마수호라는 놈은 출근을 하고 있어. 즉, 이 시점에서 여행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마수호가 범인인 건 확실할 거야. 그럴 수가. 왜 대체 이런 짓을. 그건 마수호를 잡으면 알겠지? 어떻게. 나한테 맡겨. 내 소중한 사원과 사원의 가족을 상처 입힌 죄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사장 파워 남용. 오빠, 남용이란 워딩은 좀 별로지 않아? 발동이라고 하는 거 어때? 그거 멋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마츠 아저씨. 언니는 19년 동안 저를 키워줬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제가 언니를 구할 거예요. 꼭이요. 응, 그래. 좋아. 힘을 합쳐서 마수호를 무찌르자. 네! 이렇게 사장님과 루란 씨의 작전 회의를 한 다음 날 저는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회사를 쉬고 언니에게 갔어요. 제가 아닌 사람들은 병문안을 엄격히 금지시켜서 마수호의 접근을 방지했어요. 언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유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오열을 했어요. 그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겠죠. 저는 언니가 진정될 때까지 그저 등을 쓸어주었어요. 마수호 씨한테 연락이 왔어. 괜찮아. 언니에 대한 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나도 지금 회사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마수호 씨는 날 찾지 못할 거야. 다행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처음엔 다정했어. 근데 갑자기. 유아, 오늘부터 회사는 쉬자. 우리 결혼할 거잖아? 뭐야? 무슨... 뭐냐니, 계속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유아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계속 나랑 단둘이서 살자. 싫어. 그 이후로 밥도 화장실도 잠도 다 마수호 씨에게 관리받았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오싹한 사실에 저까지 눈물을 흘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면 언니를 지킬 수 없어요. 저는 꾹 참았어요. 언니, 이제 괜찮아. 내가 꼭 언니를 구해줄게. 하지만 어떡해. 그건... 야, 설마 오키드 사장님께서 직접 와주실 줄이야.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루키 유통에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이토 씨와 마츠 아저씨가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마츠 아저씨는 오늘 안 계시나요? 네, 아쉽게도 그녀는 이대로 퇴사할 것 같습니다. 대체 왜죠?
사실 저와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결혼으로 은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결혼하실 건가요, 유아 씨?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유아? 맞지 아씨? 이게 대체? 그 남자는 동거를 하게 되자마자 본성을 드러냈어요. 그 탓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 거고요.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로 도망쳤거든요. 그런 남자와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무슨 거짓말을? 아니에요, 이건. 사실 유메 씨는 제 부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의외로 허술하시네요. 뭐 우리로선 땡큐지만. 부장님, 제 부하의 언니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거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직권남용이야. 뭐가 직권남용이라는 거냐? 부장님, 마사시는 몸이 좋지 않다. 어쩌면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대로 퇴사할 것 같다라고 했지 않았나? 그건 임신 같은 소리 하네. 말도 안 돼. 유메. 이 일은 이미 경찰에게도 상담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언니를 괴롭게 만들고 굴욕을 준 걸 지옥에서 후회하도록 해. 아란 사장님, 저분은 저희 쪽에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저분이 끝나면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럼 이만. 망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소는 현행범, 감금죄로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어요. 게다가 언니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21만 엔을 지불할 것을 통보받았죠. 형무소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 입회하에 일괄로 지불했죠. 물론 회사에서도 징계해고 당했으니 사회적 제재를 받은 후에도 그가 지옥바닥에서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 후 언니는 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회사는 마스오가 떠오른다고 퇴사했어요. 한동안 요양생활을 하다가 취준을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설마 유메가 나를 부양하는 날이 올 줄이야. 돈 잘 버는 동생으로 성장했지요. 그러고 보니 재취직할 거면 꼭 오키드로 와달라고 사장님이 그러셨어. 정말 너무 좋은 분이라 숭배하고 싶어질 정도네. 그치? 자랑스러운 사장님이야. 그로부터 반년 후 언니는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하여 오키드의 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어요. 자매 둘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게 정말 기뻐요. 언니는 앞으로도 사랑을 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욱 언니가 혼자서도 괜찮아질 때까지 앞으로는 제가 언니를 도울 거예요. 저기 미안한데 나는 결석해도 될까? 뭐? 식장에서 진통이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 네모까지 즐기고 와. 응? 그렇게 말하자 준의 얼굴이 확 변했다. 너 말이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 내 소중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거야? 아니, 나도 가고 싶지만. 내 이름은 사카키 리카코, 28살. 남편인 준과 결혼한 지 4년이 된 지극히 평범한 전업주부이다. 현재 준과 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임신 중인데 드디어 산딸에 돌입했다. 출산 시기가 언제 올까 하고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부모님과 여동생인 모에도 임신을 정말 기뻐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리카코, 응? 왜? 요즘 모에랑 연락하고 있어? 요즘? 전에 밥 먹으러 간 후로 안 하고 있는데. 그래?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동생이 결혼하게 됐거든. 정말? 저번에 말했던 사귄다는 사람이랑? 맞아, 그 사람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대. 와, 기쁘다. 모이랑 친하니까 내일인 것처럼 기쁘네. 왜 안 알려줬대? 당신은 임신 중이니까 배려한 걸지도 모르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랑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올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정말? 모에도 기뻐할 거야. 그럼 좋겠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일정 비워둬. 알았어.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대면 당일. 리카코 언니,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무 문제 없어. 고마워. 다행이다. 오늘은 일부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희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축하해, 모에. 처음 뵙겠습니다. 리카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상냥해 보이는 분이라 안심이에요.
리카코 씨는 마코토랑 만나는 건 처음이었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줘. 그럼요. 참고로 결혼식은 언제 올릴 예정이신가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언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언니한테는 신세를 졌으니까 가능하면 와줬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은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데 최대한 참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볼게. 정말이에요?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가능할 것 같으면이에요. 그래, 뱃속 아이가 최우선이야. 네, 감사합니다. 뭐해,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은 했지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왠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직 예정일까지 조금 남았으니까 아니겠지? 그리고 결혼식 당일 식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다. 아파. 이거 설마 진통인가? 어? 리카코, 왜 그래? 서두르지 않으면 늦겠어. 미안. 진통이 온 것 같아. 뭐? 진통? 사실은 어제부터 진통 간격 어플을 켜두었는데 아침까지 포함하면 이미 30분 간격이 되어 있었다. 벌써 31분 간격이야. 여기서 갑자기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한데. 그렇구나.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저기 미안한데 나는 결석해도 될까? 뭐? 식장에서 진통이 와서 소란 피울 수는 없잖아. 나는 지금부터 병원에 연락해서 바로 가야 할지 확인해볼게. 네모까지 즐기고 와. 어? 그렇게 말하자 준의 얼굴이 확 변했다. 너 말이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 내 소중한 동생의 결혼식에 나가지 않으려는 거야? 아니, 가고 싶긴 하지만 내가 가봤자 폐를 끼치기만 할 테니까. 그래 봤자 그냥 진통이잖아. 그냥 진통이라니. 진통은 곧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신호야.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 믿기지가 않았다. 출산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도 출산 자체가 처음이라 진통이 시작된 후로는 불안하기만 했다. 그러니 그냥 진통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뭐해도 어머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해주셨어. 무리했다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안 돼. 꼭 가야 돼. 대체 왜?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당신이 결혼식을 빠지려고 하니까 그렇지. 뭐? 애초에 진통 간격이 31분 정도면 아직 괜찮잖아. 태어날 때까지 간격이 더 빨라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니, 그 간격이 언제 빨라질지 모른다니까? 애초에 결혼식은 고작 해야 몇 시간이잖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출산은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모에는 당신이 오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 거기에 찬물을 끼얹지 마. 알았지? 그렇게 말하고 주는 나를 억지로 끌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진통이 덮쳐와서 겨우 견뎠지만 서서히 간격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이건 진짜 위험할지도. 그리고 차는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식장에 들어가려던 그때였다. 미안. 더는 못 참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어이, 식장에 도착했는데 뭐 하는 거야? 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빨리 일어나. 미안. 아니, 너 싼 거야? 아무리 진통이 왔다지만 화장실은 갔어야지. 나 참 어쩌라는 거야. 아무튼 구급차 좀 불러줘. 뭐? 이런 곳에서 구급차를 어떻게 불러? 축하하는 자리라고. 좀 참아. 이제 안 돼. 의식이 멀어지려고 하던 그때였다. 리카코 씨, 괜찮아? 잠깐 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진통이 왔다고 했는데 결혼식에는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려왔어. 그랬더니 다 커서 지리기 나고 말이야. 뭐?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오줌이 아니라 양수야, 양수! 뭐? 양수? 그게 뭔데?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아무튼 빨리 구급차 불러! 알았어. 구급차가 오면 넌 병원에 따라가. 뭐? 나도 가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 아니면 누가 리카코 씨 앞에 있어줄 거야? 하지만 결혼식은 가족으로서 인사를 해야. 이런 상황에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튼 넌 리카코 씨를 따라가. 알았어? 네. 이렇게 나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어떻게든 무사히 출산. 그날 밤 겨우 진정된 나에게 주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뭐? 동생의 중요한 순간을 못 봤잖아. 게다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경험을 하다니 최악의 하루였어. 뭐? 애초에 왜 내 탓만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동생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뭐야 이 자식? 반성을 한 해 만에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는데 격려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게다가 나 때문에 부끄러운 경험을 했다고? 나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 반박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리카코 언니 괜찮아요? 뭐해. 여러모로 민폐 끼쳐서 미안해. 그보다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나랑 아이 모두 건강해. 뭐해? 결혼식은 어땠어? 식장에 못 가서 미안하다. 오빠 진짜 최악이야. 뭐? 왜 리카코 언니가 이런 상태였는데 억지로 데려온 거야? 그건 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런 건 하나도 기쁘지 않아. 게다가 오빠 때문에 최악의 결혼식이 됐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은 무사히 끝난 거 아니었어? 사실은 그 후에 너 때문에 결혼식장이 완전 패닉이었어. 패닉? 네가 결혼식장에서 양수가 터진 리카코 씨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사람이 많았나 봐. 그래서 하객들이 그 후에 우리에게 클레임을 잔뜩 걸었어. 클레임? 진통에 고통받는 임산부를 식장에 데려오다니 정신이 나갔다고. 기분이 상해서 나가는 하객들도 있었어. 그랬구나. 결국 우리가 필사적으로 사과하고 다녀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진짜 최악이야. 실망했어. 가족의 총 공격을 받고서야 겨우 자기가 얼마나 심한 짓을 한 건지 깨달은 주는 창백한 안색으로 사과하기 시작했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게 말뿐인 사과라는 건 나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아버님이 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지? 옛날부터 반성하는 척만 하고 항상 반성하지 않았지. 그런 식으로 항상 리카코 양을 곤란하게 했나? 아니야. 게다가 너는 출산하는 리카코 양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 이해하게 해주지. 무슨 뜻이야? 뭐 하는 거야? 진통이라는 건 말이다. 방금 그 통증보다 훨씬 아픈 거다. 그 통증을 리카코 양은 계속 견뎠던 거야. 직접 임산부의 괴로움을 느껴보라는 거다. 알았냐? 네. 알았으면 리카코 양한테 사과해라. 리카코, 정말 미안해. 진통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다 내 잘못이야. 이번 일은 용서해줘. 부탁이야. 병실에 와서 당신이 그랬지.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동생의 중요한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고. 남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경험을 해서 최악의 하루였다고. 그건 이 멍청한 아들놈이! 정말 미안하네, 리카코 양. 교육을 잘못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울며 사과하는 시부모님. 뭐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준을 경멸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사람과 부부 생활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부모가 되길 바라지도 않아. 아이와의 면회에도 당신은 못하게 막아뒀어. 이만 돌아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진정된 후에 나눠. 리카코 언니, 저도 오빠가 한 짓은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혼하는 것도 당연해요. 뭐해? 하지만 저도 오빠 탓에 결혼식이 망한 피해자예요. 그러니 저도 오빠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대체 뭐야? 뭐야 이거? 이번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 리스트야. 51명이 넘어. 이걸 왜 나한테? 오빠가 직접 이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와. 그럼 우리 부부 측은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뭐? 인원수를? 당연하지. 이 상황에서 불평이 나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간식을 들고 성심성의를 담아서 사과해줘. 이 사람들을 다? 당연하지. 설마 빈손으로 갈 생각이었어? 수치를 더하지 말아줘. 리카코 언니, 앞으로 오빠는 51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들을 거예요. 사제순례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오빠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사주가 끝날 때까지는 직접 만나는 것도 금지, 연락도 모두 거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주하는 여행을 떠났다. 임산부를 경멸하는 준의 행동에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실컷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모해가 라인으로 오빠한테서 매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라며 후회하는 연락을 온다는 걸 알려주었다. 하지만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고쳐먹은 준에게 내 마음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참고로 51명의 몫의 사제품은 값이 상당해서 준의 지갑도 꽤나 얇아졌다고 한다. 야근을 늘려서 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보다. 한편 나는 아이와 같이 본가로 돌아가 육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모두 안정시키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원래라면 준과 같이 육아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문 앞에는 꽤나 수척해진 준이 서 있었다. 리카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눈에 눈물을 잔뜩 머금은 채로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무릎을 꿇고 반복해서 사과하는 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혼나고 반성했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거 기입해둬. 그럴 수가, 리카코! 당신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남의 말을 들어서야 반성했잖아. 그런 사람과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겠어?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어. 속죄하게 해줬으면 해. 앞으로는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노력할 테니까. 아무튼 기입해. 얘기는 그 후에 할 거야. 내 압박에 밀린 준은 울면서 이혼 신고서에 사인을 했다. 그 용지를 보고 내 마음은 조금 진정되기 시작했다. 내 부모님 그리고 당신 부모님까지 모여서 상의하자. 이번 일로 크게 걱정을 끼쳤으니까. 알았어. 바로 부모님께 연락할게.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과 한자리에 모여서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거기서 처음으로 준은 아이와 대면하게 되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여자아이야. 이름은 루리코. 좋은 이름이다. 분명 미인으로 자랄 거야. 안아볼래? 그래도 돼? 준이 살짝 딸을 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정말 사랑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아이와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됐어. 양육비를 청구하면 당신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발생하니까. 난 역시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줘. 준의 간청에 나는 정말 고민했다. 부모님은 리카코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했다. 시부모님도 내 마음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걸 잠자코 지켜봐 주시는 거겠지.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과 가정을 다시 꾸리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하면 사정없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거야. 리카코. 그리고 양육비와 위자료의 일괄 청구에 응할 것. 지금 여기서 그 증서를 쓰겠다면 다시 한번 리루코의 부모로서 당신을 받아들일까 해. 그래, 이게 내가 낸 대답이다. 손안에 언제든 내가 이혼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 이혼에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 게다가 부모님은 할머니의 간호를 하시느라 바쁘다.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상태로 재취직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준의 성의를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준은 울면서 고마워, 미안해 라고 계속 사과했고 내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리카코 양, 이 바보를 버리지 않아주어 정말 고마워.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를 의지해다오. 감사합니다, 아버님. 참고로 돈도 모두 내가 관리하게 되어 준은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3년 후. 나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서 와. 그로부터 4년, 준은 한 말을 지켰다. 성격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고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나를 도와주게 되었다. 물론 사소한 싸움은 있지만 전처럼 부조리한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고 있다. 부부싸움이라는 건 앞으로도 상대와 같이 있고 싶은가에 대한 타협점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 벌써 3년이 지났네? 리카코, 잠깐 괜찮아? 지금 갈게. 아니 왜 이혼 신고서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짓 했나? 아니야. 벌써 3년이나 지났구나 싶어서. 그렇구나. 벌써 4년이. 그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줘.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으니 안심해. 아빠, 엄마? 그래, 지금 갈게. 나는 그 사건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하는 준을 믿고 싶다. 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루리코가 독립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때까지 이 이혼 신고서는 소중히 보관해야겠다. 뭐 필요 없어. 너 같은 거지가 주는 축하금 따윈. 거지? 어차피 장애인이라 일하지 못하는 걸 핑계로 오빠 돈으로 살고 있잖아? 진짜 민폐 덩어리라니까.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나 거지 아니거든? 뭐? 장애인이 어디서 일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돈을 버는데? 뭐 믿든 말든 네 마음이지만 왜냐면 난 뭐? 안녕,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8살. 사실은 선천적으로 하반신을 못 움직여.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어. 하지만 그런 나를 평범한 아이와 다름없이 사랑해주셨어. 게다가 나를 완전 아껴주는 오빠도 있어. 그래서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완전 행복한 삶이야. 그래서 이때의 나는 생각도 못했어. 사랑하는 오빠의 행복을 내가 망치게 될 거라고는. 사장님,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합동 프로젝트 건 말입니다만 그건 국가 사업이 될 테니까 아무튼 정확성이 중요한데. 응? 뭔가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난 사실 이래 보여야 돼 사정이거든. 역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으면 중요한 게 휠체어야. 이것저것 시험해봤는데 딱 좋은 걸 못 찾았어. 메이커한테 상담했더니 이건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만들어줘봐 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완전 열심히 해서 차라 공업대학에 입학. 4년을 거쳐서 스스로를 위해 더 편리한 휠체어를 만들자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전자등 휠체어가 뉴스로 화제가 되어 상품화. 졸업과 동시에 회사를 만들었던 거지. 지금은 연봉 10억엔 대박이지. 지금 우리 회사는 독일을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어. 독일의 공업 개발력은 진짜 대박이야. 대량 생산에도 대응 가능하고 무엇보다 시장이 완전 넓어. 지금 우리 휠체어의 고객은 유럽이 메인. 물론 일본의 복지기업에도 제공하고 있어.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전자등 휠체어를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서 일반 가정에도 보급하는 것.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바빠. 기쁜 일이긴 하지만. 또 그 일본 기업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언제 약속을 잡을 수 없겠냐고요. 지금 바쁜데? 유키씨, 다음에 일정 비어있는 날이 언제였지? 4년 후입니다. 올림픽급이잖아. 나를 죽일 셈이냐? 미안, 잠깐 전화 좀. 차라코 잘 지내? 오빠, 응,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사실은 할 말이 좀 있어서. 할 말? 사실은 나 곧 결혼해. 결혼? 헐, 결혼 축하해.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그게 거래처 접수 직원인데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엄청 상냥하고 요리도 잘해. 동생 상대로 엄청 자랑하네. 아 미안 나도 모르게. 근데 행복해질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항상 오빠가 멋진 사람을 잡아올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 고맙다. 그래서 결혼식 말인데 꼭 갈게. 언제야? 갑자기 정해져서 다음 달이야. 다음 달?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이런 시국이니 가능할 때 빨리 하자는 말이 나와서. 그렇구나. 일 바쁘지? 오빠도 내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대면 같은 건 생략하고 결혼식에만 불러준 거겠지. 사랑하는 오빠의 결혼식을 안 가는 건 말이 안 돼. 괜찮아. 빛의 속도로 처리하고 꼭 갈게. 오빠 결혼식이잖아. 다행이다. 기뻐. 오랜만에 만날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 항상 신세 주고 있는 비서분한테도 괜찮으면 소개하고 싶은데. 헐, 기쁘다. 그치? 갈 거지, 유키씨? 사장님의 일이 끝나면 기꺼이. 여전히 엄격해. 하지만 꼭 갈 거야. 초대장 보내줘.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맡겨줘. 오빠의 아내는 이 눈으로 확인해야지. 지금까지 이상한 사람만 걸렸었는데 다행이야. 그거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맞다. 다음 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미안. 다음 주는 못 갈 것 같아. 결혼식을 위해서 오늘부터 악마 같은 스케줄이 될 테니까. 그렇지. 정말 여러모로 갑작스러워서 미안. 그래도 결혼식은 꼭 갈게. 기대하고 있을게. 자라코가 바빠 보여서 얼굴을 잘 못 보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IT 프린스 쪽이 바쁘면서. 에이 하지마. 오빠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IT 벤처 기업의 사장.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언론에서 IT계의 프린스라고 칭송받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일부러 오빠의 동생이라는 걸 업계에서 숨기고 있어. 오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커져야지. 뭐 업종이 전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럼 다음 달에는 성대하게 축하하자. 그래. 나는 다음 달에 이루어질 오빠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빛의 속도로 일을 처리했다. 그건 정말 힘들었다. 초 단위의 스케줄을 소화한 것이다. 쿨비서인 유키씨도 유급휴가 내고 싶어 라고 약한 소리를 했을 정도인걸. 정말 항상 걱정만 끼쳐서 미안해. 하지만 그 덕에 겨우 결혼식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기대돼서 완전 두근대며 귀국. 그도 그럴게. 3년 만이야. 3년. 와, 일본이다. 초밥 먹고 싶어. 사장님 우선 호텔에 체크인이라고.
나도 알지. 그리고 이 시국이니 식사는 호텔에서 하죠. 인기 가게 배달 서비스 확보해뒀습니다. 유키 씨 사랑해. 이렇게 완전 들뜬 나였지만 이 결혼식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와, 여기가 오빠가 결혼하는 장소구나. 역시 도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큼 외관도 완전 화려하다. 용케 여기를 잡았네. 조금 이르지만 식장으로 들어가 볼까? 내보다 역시 대단하다. 나도 언젠가 좋은 다할링을 찾고 싶어. 잠깐 당신 누구? 누구냐니? 온인의 주혁이야. 아, 오빠의 아내분. 처음 뵙겠습니다. 동생인 차라코예요. 뭐? 동생?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못 들었어. 네? 이런 녀석 싫어. 오빠의 결혼 상대로 보이는 이 여성. 들은 대로 굉장히 예쁜 사람인데 내 완전 위험 진상 측정기가 요란하게 작동했다. 오빠 지뢰 밟은 거 아니야? 저기 무슨 말씀이시죠?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설마 너 같은 장애인이었을 줄이야. 오빠 이거 안 될지도. 그래도 잘 얘기하면 이해해줄지도 모른다는 얕은 기대를 품고 나는 침착하게 미래의 새언니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아, 그러고 보니 결혼 인사 때 못 만났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 일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부끄럽다고. 네? 남편의 동생이 장애인이라니 부끄러울 게 뻔하잖아. 뭐 그래도 식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당장 돌아가. 네? 아니, 제 오빠의 결혼식인데요? 그런 거 상관없어. 오늘의 주역은 나야. 내 친구들도 회사 사람들도 온다고. 네가 있으면 다들 내가 장애인 동생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래서요? 아, 정말 둔감한 여자네. 내 주가가 떨어진다고. 모처럼 부자인 남자를 꼬셔서 내 주가를 올렸는데 이래서 소용없잖아. 저기 뭐라고? 됐으니까 아무튼 돌아가. 아니, 부모님도 올 거고 오빠도 있는데 제가 왜 돌아가야 하죠? 제가 없으면 무조건 걱정할 텐데. 그럼 몸이 안 좋다는 둥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 진짜 멍청한 여자구나. 당신 아까부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적당히 하세요. 네가 있으면 난 시계 나가지 않을 거야. 웃기지 마. 난 완전 진지해. 네가 돌아가거나 식을 중지하거나야. 자, 골라. 웃기고 있어. 하지만 사랑하는 오빠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어. 어쩔 거야? 됐어. 내가 돌아가면 되잖아. 겨우 알았나 보네. 자, 빨리 누가 보기 전에 돌아가. 그럼 적어도 축의금이라도. 뭐? 필요 없어. 너 같은 거지가 주는 축의금 따위. 거지? 어차피 장애인이라 일하지 못하는 걸 핑계로 오빠 돈으로 살고 있잖아. 진짜 민폐 덩어리라니까. 젠장, 지금 당장 화내고 싶지만 좋은 날이니까. 그때 나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이 사람 나한테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려는 건가? 모처럼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겠지만 오빠도 장애인이야. 뭐? 옛날에 야구를 하다가 어깨가 망가졌어. 그래서 사실은 오른손을 조금 움직이기 어려워. 같이 있으면서 몰랐어? 그럴 수가. 거짓말이지?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았구나. 이 사람도 전 여친들이랑 똑같다는 건가? 하지만 들키지 않으면 내 주가가 떨어질 일도 없고 그 정도는 참지 뭐. 당신 정말 오빠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야? 뭐? 오빠가 사정이라서 결혼하는 거야? 역시 돈이 목적이었구나. 오빠 역시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 사실 오빠는 여동생인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여자를 보는 눈이 전혀 없다.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처 입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럴 때마다 여친이 생기면 우선 나한테 소개해줘 라고 말해왔는데 오빠는 어딘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는 건지 다음 여친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한 후에 아니었어 를 반복하는 바보였다. 그래서 이 빠른 결혼에는 조금 불안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빠도 이제 한 명의 성인 남성. 게다가 결혼까지 얘기가 나아간 건 이 사람이 처음이라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었네? 이거 차라리 한번 결혼해서 혼쭐이 나봐야 고쳐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조차 하기 시작한 나는 하나 더 이 여자의 본성을 폭로하기 위해 좋은 걸 알려주기로 했다. 뭐 됐어. 난 돌아갈게. 아, 다행이다. 고마워. 이걸로 내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고 보니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나 거지 아니야. 뭐? 장애인이 어디서 일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돈 버는데?
뭐 믿든 말든 네 마음이지만 나 연봉 10억 정도거든. 10억? 그래 10억.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나를 비우는 얼굴로 변했다. 아, 그런 거구나. 결혼식에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나 참 비열한 여자네. 그 수다는 안 속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모처럼 축의금도 1,000만 원 가져왔는데. 뭐 됐다. 그럼 안녕. 기다려. 응? 왜? 돌아가라면서. 어차피 거짓말이지? 일단 축의금 보여줘봐. 아니 진짜 돈만 보잖아. 돈이라 결혼하겠네. 뭐 예상했지만. 거기서 나는 캐리어 케이스를 열어서 보여줬다. 이걸로 만족해? 운수 좋게 현금으로 준비했는데. 뭐? 그래서 말했잖아. 정말이었어? 뭐 난 이제 돌아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잠깐. 왜? 축의금은 두고 가. 뭐? 왜 돌아가야 하는데 축의금을 두고 가야죠? 오빠의 결혼식이잖아? 매정한 소리 하지 마. 아니 매정한 건 그쪽이겠죠. 1,000만 원에 눈이 멀었는지 오빠의 미래의 아내는 어떻게든 나를 결혼식에 참석시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1,000만 원 정도는 오빠랑 결혼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눈앞에 내밀어진 지폐의 파괴력이 굉장한가 봐. 이제 알았어. 결혼식에 와도 돼. 그러니까 축의금 내놔. 장애인이 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니 기뻐하라고. 그 말에는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더는 못 참아. 더는 안 돼. 야 웃기지 마. 아까부터 장애인은 주가가 떨어지네 뭐네 해놓고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 돈을 갖고 싶으니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큰 목소리 내지 마. 사람들이 모이잖아. 알바냐? 너 같은 여자랑 우리 오빠가 결혼한다니 난 절대 인정 못해. 이 일은 다 오빠한테 말할 거야. 뭐? 그런 짓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동생이라면 오빠의 행복을 망치면 안 되지. 너 같은 여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오빠의 행복이야. 웃기지 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꼬신 줄 알아? 그딴 거 내가 알바냐? 어차피 내 승부에서 오빠를 계속 속였겠지.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가 나쁜데?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는 법이잖아? 당연히 나쁘지. 우리는 주변 따윈 잊고 언성을 높였다. 처음부터 당연히 돈이 목적이었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며 사치스럽게 살 수 있잖아. 그럼 내 주가가 오르는 거야. 그런데 너 같은 장애인 동생이 있었다니. 들었어? 돈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래. 심지어 저렇게 심한 말을. 믿을 수 없네. 어떡해. 열이 받은 우리는 주변이 보이지 않았다. 눈치챘을 때는 당연히 식장은 큰 소란이 벌어져 있었지. 아, 또 저질렀나. 오빠? 저기 미안. 왜 네가 사과해? 자라코는 날 감싸준 거잖아. 고마워. 하루마 씨, 혹시 방금 대화 그래, 제대로 들었어. 네 진심. 그건 진심이 아니라. 웃기지 마. 돈 목적으로 날 노린 것뿐이라면 몰라도 내 동생을 무시한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항상 운하에서 돈 목적이라는 걸 알아도 결코 화내지 않고 평화롭게 이별해온 오빠. 상냥하고 손에만 입는 오빠가 남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고 나도 놀랐다. 오빠. 결혼은 취소야. 그럴 수가. 어째서야? 이렇게 내가 원인으로 오빠의 식은 중지되고 말았다. 이번 소동도 완전히 전 약혼자 측의 유책이라 취소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게 되었다. 전 약혼자의 주가가 대폭락해서 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지. 심지어 소동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장난하나? 자네가 무시한 자라코 씨는 우리 회사가 여러 번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한 전자동 휠체어의 개발자다. 드디어 약속을 따내서 그 식후에 시간을 받기로 했는데. 그럴 수가.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런 휠체어 여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멍청한 놈. 휠체어 이용자이기에 이용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 지위에 오르신 거야. 그걸 넌 정말 웃기지 마. 왜 다들 그 여자만. 결국 자라코 씨는 우리 라이벌 기업과 계약했다고 한다. 네 탓에 모든 걸 망쳤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회사에서 나가라. 여기를 잘라버리면 곤란해요. 위자료 지불이. 딴 거 알 바냐? 물론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민사재판을 열도록 하겠다. 그럴 수가. 그렇다. 나에게 여러 번 약속을 요청했던 일본 기업은 오빠의 전 약혼자가 다니던 회사였던 것이다. 뭐 그런 회사와 계약할 리가 없지. 정말 어이가 없구나. 이제 의절이다. 안 돼. 부탁이야. 나를 버리지 마. 아빠! 빚을 지고 본가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 소동을 들은 부모님에게도 의절을 당해 살 곳이 없어져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사택인 낡은 아파트에서 잠만 자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즉가 대폭력 정도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었지만 오빠 축하해. 고마워. 근데 설마 유키 씨랑 결혼할 줄이야. 그 철벽에 유키 씨를 어떻게 꼬신 거야? 무려 오빠는 내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여성 유키 씨와 결혼하게 되었어. 사실 우리는 그 소동 후 일본 대기업 모니로봇 헬스텍과 계약, 몸에 관한 여러 상품을 개발할 뿐 아니라 복지 사업에도 나서게 되면서 우리 휠체어를 대량으로 발주해 주었거든. 그래서 반년 정도 일본에 머물게 되면서 나와 유키 씨는 오빠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부터 관계가 깊어진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이라면 분명 괜찮아. 오빠도 드디어 여자를 보는 눈을 길렀나 보네? 사실은 유키 씨가 더 이상 사장님을 걱정시키는 여성과 사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넉다운이었어. 오빠 마저였어?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그래서 차라코 씨 결혼식을 위한 회의를 얻기 위해 다시 악마 같은 스케줄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맡겨둬. 둘의 새 출발을 성대하게 축하해줄 테니까. 그로부터 반년 후 둘은 무사히 결혼. 유키 씨는 지금 일본에서 오빠랑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사실 일본 지사를 유키 씨에게 맡기기로 했거든. 공사 모두 승풍만범. 나도 언젠가 멋진 달링을 찾을 거야.